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같이 접는 아이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클램쉘 모양의 접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은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는 아이폰 부품 조달과 관련해 아시아에 있는 한 개 이상의 제조사와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기기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이 접는 아이폰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상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작은 배터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디자인을 구상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애플이 접는 방식을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에 먼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접는 아이폰에 대한 애플의 대량 생산 계획이 올해와 내년에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빨라야 2026년에나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9년 이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일단 접는 아이폰 공개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접는 아이패드에 대한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체의 신뢰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약간의 좀 이렇게 관련된 소식통에 의해서 나온 보도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오르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해서 이 규제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KBS와의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증시 관련 질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이 증시 관련 세부담 완화 추진을 밝힌 바도 있었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면서 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외국 자본가들도 투자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된다는 이 강조점을 다시 한번 줬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관련된 멘트들 좀 살펴보시면서 최근에 정책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니까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GM 회장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오전에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배터리 공급사 삼성 SDI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메모리, 시스템 LSI 사업부,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만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발화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은 이 삼성 SDI 그리고 GM이 진행 중인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차량용 이 카메라 모듈, 음향기기, 차량용 반도체 같이 전장 영역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이미 GM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2026년을 양산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30기가와트의 배터리 합작법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 향후에 출시될 GM 전기차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보시면 발화 회장이 이날 LG화학을 방문을 했었는데 2035년 말까지 GM과 24조 7,5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사가 거래할 양극재 물량 자체가 5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양극재 50만 톤은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협력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LG화학이 시간외에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배터리 종목들 위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단독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가 AI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HBM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TSMC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패키징의 기술력을 모아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승기를 어느 정도 굳히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인데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함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가 6세대 HBM인 HBM4의 개발 협력을 포함한 원팀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두 회사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함께 각자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차세대 HBM으로 꼽히는 HBM4의 일부 공정을 TSMC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TSMC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에 대해서 호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패키징 전략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협력하게 된 데 이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두 회사 역시나 시장의 강자로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성 TPC가 대주주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TPC고요. 해성 TPC 지분의 43.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는 432만 주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매각가액은 주당 10,000원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계산을 했을 때 지분 가격은 430억 원가량이 됩니다. 전체 시총의 32% 수준인데요. 이 해성 TPC는 지난 2021년 기술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고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핵심 부품인 승강기용 감속기 생산이 주력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로봇 관련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었는데요. 2004년부터 로봇용 감속기 시장에 진출한 바가 있었죠. 관련돼서 해성 TPC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로봇주들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급등하는 랠리들이 펼쳐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지금 향후 대형 M&A 행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삼성이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이제 콜옵션을 올해 2차례 행사해서 지분 60%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내에서 처음 만든 회사고 지난해 이 지분 14.83%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분율을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확대를 한 상황인데 인수 시점을 앞당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자회사로 편입되면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브랜드를 달고 글로벌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후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글로벌 대형 M&A를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 기업 결합 심사까지 이 절차들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조금 더 지분을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일단 이 소식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 정규장에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로봇주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6가지 묶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